완전 면역력 덩어리.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약이죠. 안녕하세요. 박인철 아이연구소의 박인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2탄이에요. 저번에 이어서 우리 같이 또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. 우리가 이제 저번에는 출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.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건 거예요. 내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. 이런 건 얼마나 커요. 그리고 눈에 잡히지도 않잖아요. 이런 거 말고 당장 여기 현실에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. 네. 어떠셨어요? 네. 우선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너무 좋았던 게 첫 번째는 제 건강, 산모였던 제 건강,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 건강, 이렇게 두 측면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먼저 제 건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약물 개입이 있는 출산 같은 경우에는 산모의 회복이 느리다는 특징이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이제 특정한 약물 개입 없고 또 회음부 절개도 안 했거든요. 그래서 회음부 회복 속도가 정말 다른 산모보다 훨씬 빨랐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또 제가 실제적으로 제 회복 속도가 정말 빨라가지고 출산하고 한 3주 후에 지인 결혼식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. 그 정도로 너무 회복이 빨랐어가지고 이게 정말 약물 개입 없이 출산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 또 아이 건강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엄마의 산도를 통과를 한 출산은요, 엄마한테 유익균을 정말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. 미생물 샤워라고도 하는데 그때 받은 유익균이 평생의 면역력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 정도로 산도를 통과해서 출산을 했을 때 아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이제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요. 제왕절개로 출산한 아이와 그 다음에 산도를 통과해서 출산한 아이의 그 장내 세균 검사를 해보았을 때 유익균의 차이가 10배에서 100배까지 난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정도로 면역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제 아이는 사실은 쉽게 감기도 안 걸릴 뿐만 아니라 감기에 걸려도 금방 또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정말 미생물 샤워를 시켰던 게 너무나 잘한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. 자연 출산을 하게 되면 처음에 젖바는 게 되게 달라요. 태어나서 엄마 가슴 위에 이렇게 올려놓거든요, 아기를. 캥거루 케어. 네, 캥거루 케어죠. 맞아. 근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. 탯줄을 자르기도 전에. 맞아. 태반이 아직 그냥 있는 거죠. 탯줄에 있는 그 맥박에 네네네. 따라서 이거를 조산 선생님들이 조율을 해가지고 또는 병원에서 출산해도 조율을 해서 이거를 잘라요. 그러면은 걔네들이 여기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네들이 뭐를 하냐면 본능적으로 막 이렇게 젖을 이렇게 찾아요. 본능적으로 젖을 찾아갈 때 그거를 보면 얘네들이 터미타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. 맞아요. 정말 보일래나요? 이렇게 있으면 정말 이 고개를 쿵쿵 막 이러면서 이렇게 찾아가요. 근데 이때 얘네들이 그 젖꼭지를 어떻게 알고 찾아갈까?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. 네. 근데 엄마 이 유방에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라는 게 이미 밝혀진 사실이죠. 그래서 네. 얘네들은 이 유방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. 이렇게 돼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면 정말 찾아가요. 그래서 기가 막히게 젖을 물어요. 맞아요. 근데 그때 첫 힘이 어때요? 엄청 세죠. 그쵸? 네. 엄청 세요. 그래서 어머 너무 아파요 막 이러면서 있어요. 맞아요. 아파요.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. 유도가 아프다? 그럼 진짜 좋은 거라고. 왜 좋은 거죠? 아이가 그만큼 엄청 빤 힘이 맞아요. 세니까. 건강한 애기를 낳은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유도가 아프거나 유도가 찢어진 상태다. 그러면은 물론 도움을 받아서 안 아프게 해야지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 현상만으로는 최고인 거예요.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그때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? 처음에 젖 물렸을 때? 저도 생각해보면 유두가 조금 상처가 났었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 딸 아이가 강하게 빨아가지고 저도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사실은 너무 경이롭더라고요.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이거를 먹는 거인 줄 알고 그쵸. 그거를 빨 수 있을까. 맞아. 되게 경이로웠어요, 맞아요. 정말. 예. 현장에서 그거를 보면 감동이 돼요.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, 그거를. 근데도 매번 여기서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콕 이렇게 날 정도로 매번 감동이 돼요. 근데 그걸 처음으로 경험하는 엄마랑 아빠는 아기가 젖을 이렇게 탁 물잖아요.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탁 물잖아요. 그러면 정말 어머 얘 좀 봐 얘 좀 봐 얘 좀 봐 막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고 어머 내 젖을 먹었어 막 이렇게 돼요. 그래서
내 젖을 먹이는 것이 아주 특별한 시간이 돼요. 근데 그때 먹는 젖이 뭘까요? 초유죠, 맞아요. 초유죠. 완전 면역력 100%. 덩어리, 예, 맞아요.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네. 약이죠.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. 그 보이지도 않는 균 앞에. 그런데 초유에 보이지 않는 균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신의 영역이에요. 그거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데 근데 딱 3일 근데 양이 너무 적어요. 그래서 우리는 양이 너무 적어서 네. 그거를 너무 하찮게 여겨요. 이거는 초유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초유는 하찮은 젖일 때 그게 진짜 초유예요. 젖이 많아지는 거는 이행류라 그래서 초유가 약간 끝나는 시점이에요.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이제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속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 언제까지 모유 수유를 하셨었어요? 저는 지금 제 아이가 22개월인데 저번 달까지 21개월까지 아, 정말요? 수유를 했어요. 어떠셨어요? 긴 여정 21개월이면 거의 2년, 네, 2년을 맞아요. 길면 긴데 또 이게 짧다면 짧아요. 저처럼 나이가 많아지면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굉장히 짧지만 과정에 있던 분들은 길죠. 그 시간이 어땠어요? 사실 초반에는 안 힘들었다면 사실 거짓말인 것 같아요. 저도 유두에 상처도 나기도 했고 이제 젖도 불어가지고 이제 가슴도 아프기도 했고 가슴에 이제 멍울 같은 거 생기면 풀어주기도 했고 그런 과정이 사실은 몇 개월 정도 한 100일 때까지는 있었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그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훨씬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. 그냥 아이와 교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유 뭐 통이라든지 또 분유 제조기라든지 따뜻한 물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 안 해도 됐었고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. 그 시기를 지나면.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아이가 이제 간식처럼 이제 모유를 먹었는데 그때는 이제 점점 아쉬워지더라고요, 이게. 그래서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의 공통적인 얘기죠. 아쉬움. 네, 저는 한 24개월까지는 먹이고 싶었거든요. 근데 아이가 이제 21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점점 스스로 이제 그거를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아쉬웠어요. 그 아이가 제 젖을 빨고 먹는 교감은 정말 저랑 아이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추억이 너무너무 행복한 추억이에요. 네. 네. 벌써도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아쉬워요. 너무 그리워요. 아, 네. 아이가 막 네. 그 내 젖을 봤을 때 그 환희에 찬 표정 막 이런 거를 보면 정말 감동이 되죠. 네. 그래서 모유 수유는 진짜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모유 수유율이 굉장히 좀 낮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모유 수유율이 좀 높으면 출산율도 높아질 거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해요. 그 이유는 뭐냐면 모유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그 모성 경험이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둘째를 낳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초기 진입이 기타 등등의 이유로 사실 어렵죠. 제가 왜 초기 진입이 어려운지는 조금 얘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해요. 그래서 출산 하나의 방법으로 자연 출산을 하고 아기가 약물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를 처음 만나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젖을 빠는 힘, 그 다음에 산도를 통과하면서 이 아이가 가졌던 면역력 이런 것이 원래 다 이 아이가 경험해야지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. 근데 그거를 경험하게 해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프지 않으니까 그럼 양육이 훨씬 더 재미있게 그쵸. 되면서 네.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되고 네. 모성이 사는 거죠. 근데 여성은 그 모성 경험이 살아날 때 누구나 다 있죠. 근데 그 경험이 아름답게 될 때 한 여성이 또다시 성장하는 네. 그런 계기가 됩니다. 제가 그 많은 엄마들 상담하면서 이제 꼭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산 방식을 여쭤봐요. 제왕절개를 했는지 아니면 산도를 통과하는 뭐 자연 분만이나 자연 네. 출산을 했는지를 꼭 여쭤보고요. 두 번째는 수유 방식을 꼭 물어봐요. 분유 수유를 했는지 모유 수유를 했는지.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모유 수유를 하고 또 산도를 통과한 출산을 한 아이는 면역력 베이스가 다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상담 방향 자체가 달라져요. 사실은 엄마들이 많은 부분을 모르고 분유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그 분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거에 비해서 모유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 모유를 먹였을 때 이 아이의 면역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선택하는 거랑 모르고 선택하는 건 사실 천지 차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분유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말씀 많이 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모유가 정말 우리 아이한테 면역력에 너무나 좋다. 평생 이
면역력은 간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음. 사실은 맨 처음에는 엄마들이 편하려고 분유 수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. 나중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아프면 그게 결국에는 그 양육의 질로 가거든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워킹맘도 사실은 마음 편히 일할 수가 없고 또 아이 병원을 자주 가다 보면 엄마도 지치고 아이도 지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. 근데 이렇게 평생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 잘 아프지 않거든요. 그래서 되게 양육에 있어서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이제 첫 장을 연 게 모유 수유예요. 네. 그런데 우리가 언제 만났죠?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수면 교육할 때 만났죠? 그쵸. 네, 2022년 네. 5월에 만났으니까요. 네. 2000 아, 6월에 만났죠. 한 달 됐을 때였죠. 네, 맞아요. 저는 지금도 기억에 너무 선해요.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애기 한 달쯤 됐었고 네. 자연 출산했다 그래갖고 깜짝 놀랐죠. 그 얘기는 우리 또 다음 다음 시간에 달에? 들어볼까요? 네. 다음 때 만나요.